안녕하세요. 수학 1 20차시 삼각함수의 각변환 공식 심화 문제 레벨 4, 5 문제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변환 공식은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풀이 과정의 일부로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바로 제시해주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레벨 4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변환 공식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들 위주로 조금 담아뒀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더 다른 식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같이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각변환 공식을 활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익숙하게 사용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벨 4의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임의의 각 세타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뭔가 기준각들 표현이 되어 있고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왼쪽을 간단하게 표현해보고 오른쪽을 간단히 표현해봐서 그게 일치하는 식이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요거는 각변환 공식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근차근 같이 기억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기억번 보시면요. 좌변부터 볼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각변환 공식을 사용할 때는 항상 기준각의 모양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준각이 정수 파이꼴인지 아니면 2분의 홀수 파이꼴인지 이렇게 따라서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면 기준각이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함수를 바꾼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를 바꾼다. 그러면 지금 사인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시면 바로 코사인 뒤에 있는 각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각도를 세타를 이제 예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서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그리고 바뀌기 전에 함수가 이 사분면에서 어떤 부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그쵸? 2분의 파이가 90도에 해당하는 각이죠. 그것보다 예각만큼 조금 더 큰 각이니까 플러스라서. 그래서 2분의 파이 90도보다 조금 큰 각. 그렇기 때문에 2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사분면에서 바뀌기 전의 함수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2사분면은 싸, 그쵸?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인 부호니까 이렇게 플러스 코사인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 있겠다. 그럼 우변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준각이 파이네요. 정수 파이꼴. 이럴 땐 어떻게 된다? 그쵸? 함수가 그대로.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코사인 그대로 써주고 세타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데 이제 부호 판별해 줘야 되죠.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파이 180도보다 세타 예각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80도보다 조금 큰 각 3, 4분면의 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3, 4분면에서 여러분들 코사인은 음수죠. 왜냐면 3, 4번은 얼사, 안자. 그러니까 탄젠트죠. 그러니까 탄젠트만 양수인 사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플러스 코사인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이 0이 되면 성립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임의의 각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좌우가 똑같은 식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기억번은 땡 이런 식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으니까 니은번 좌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주어져 있는데 기준각이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 꼴이니까 함수 어떻게 한다? 바꾼다.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줬고요.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몇 사분면? 2분의 파이 90도보다 약간 큰 각이니까 2사분면의 각입니다.
그럼 이사분면에서 바뀌기 이전의 함수인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이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변 볼게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준각이 파이입니다. 정수 파이 꼴이니까 함수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180도보다 세타 조금 더 큰 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으니까 3, 4분면의 각이고요. 3,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지금 두 식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다. 자,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좌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준각이 2분의 파이다. 그쵸? 2분의 홀수 파이 꼴이기 때문에 함수를 바꿔줘야 돼요. 탄젠트는 뭐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쵸? 탄젠트 분의 1 역수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제 부호를 판별해 주셔야 되는데 2분의 파이 90도보다 약간 큰 각입니다. 이사분면의 각이고요. 거기서는 사인만 양수니까 탄젠트는 음수죠. 바뀌기 전의 함수인 탄젠트가 음수인 부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변인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보니까 기준각이 파이 플러스예요. 기준각이 파이, 정수 파이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서 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적일 것이고 1 이렇게 적어줬는데 부호가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이 180도보다 세타만큼 큰 각, 그러니까 약간 큰 각이라고 봐서 3, 4분면의 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 4분면에서는 얼싸안 탄젠트는 플러스인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탄젠트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부호가 서로 다른 식이 나왔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답은 니은번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막 기준각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서 쓰기 때문에 한 개 바꾸는데 30초씩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10초 이상 걸리시면 안 돼요. 금방금방 할 수 있도록 계산 연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사인 마이너스 세타 바꾸는 정도에서 각변환 공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레벨 4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자, 볼게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인 마이너스 세타 각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으니까 보기가 좀 싫습니다. 이걸 바꿔줘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세타만 달랑 있는 것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0 곱하기 파이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기준각이 0, 정수 파이 꼴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기준각이 정수 파이 꼴이니까 함수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마이너스 세타의 사분면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0이라고 하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세타만큼 음의 방향으로 돌아간 거, 조금 작은 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예각만큼 돌아가게 된다면 1사분면이 아니라 4사분면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만 양수인 사분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가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게 7분의 1 코사인 세타다 라고 주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주기에 너무 쉬워 보이니까 한 줄 더 써봐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좌변의 사인, 우변의 코사인 둘 다 세타에 대해서 바뀌는 함수인데 양쪽을 바뀌게 놔두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인과 코사인을 한쪽으로 몰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자,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식을 조금 선생님이 정돈을 해볼게요.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치우기 위해서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약분이 될 거고 좌변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요거 뭐예요? 그쵸, 우리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배웠던 탄젠트로 바꿀 수 있는 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7분의 1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삼각함수 값 한 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세타의 사분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나머지 삼각함수들 전부 다 구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단계로? 선생님이랑 정리한 3단계로. 자, 같이 한번 가보죠. 자, 일단 첫 단계. 부 무시하고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데 그게 부호된 7분의 1이 될 수 있도록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밑변이 7, 높이가 1일 때가 제일 단순한 탄젠트 세타 값이 나오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확정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빗변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4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 50. 좀 더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25를 밖으로 빼내면서 5로 밖으로 꺼내주고 5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림을 완성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대로 삼각함수 값을 읽어주는 단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이 궁금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도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5루트 2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 1 이렇게 읽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구해주면 될 테니까 5루트 2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3단계 까먹으면 안 되시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타의 사분면을 통해서 부호 판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싸안고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근데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해보죠. 얼싸안고.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라고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세타 양수인 1사분면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양수의 값을 가지는 4사분면도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안 되는 이유는 코사인 세타가 음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사분면도 되고 3사분면도 되면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막 바뀌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구했던 탄젠트 값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탄젠트가 마이너스 7분의 1 음수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3, 4분면은 불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4분면도 불가능할 테지만 이미 지워놨으니까요. 근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은 지금 안 되는데 그 이유가 탄젠트 세타 값이 우리는 마이너스 7분의 1 확실한 값으로 알고 있고 이게 음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탄젠트가 양수 값이 나오게 되는 1, 4분면과 3, 4분면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2, 4분면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걸 이용해서 부호를 완성해주면요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유리화만 시켜주면 깔끔한 답으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루트 2씩을 곱해주게 된다면 분모는 5 곱하기 2, 즉 10이 될 거고 분자는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10분의 루트 2라는 사인 값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 관계식 주어졌다 라는 걸 이용해서 사실 또 다른 풀이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풀이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면 지금 문제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간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조건이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라는 조건으로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관계식을 정리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그런 여러 계산 결과를 거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잘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레벨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5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함수 fx는 sin 4분의 파이 x 이렇게 주어졌고요. 0부터 16까지의 범위를 갖는 x에서 부등식 요게 4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fx 주어졌겠다.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려면 f2 플러스 x가 뭔지 f2 마이너스 x가 뭔지를 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f2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어진 식의 x자리에 2 플러스 x라는 식을 통째로 집어넣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sin 4분의 파이의 2 플러스 x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겠고 이것을 전개해주게 된다면요.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라는 약간 다소 괴랄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2분의 파이라는 기준각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준각이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 꼴이기 때문에 함수를 바꿔주셔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으로 바꾸어서 뒤에 있는 각도 그대로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도를 예각, 조그만 각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각의 사원면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얼싸안꼴을 통해서 부호를 확정 지어줘야 되죠. 자, 그럼 2분의 파이, 90도에서 4분의 파이 x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해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 되겠죠. 자, 그럼 2사분면에서 바뀌기 전의 함수인 사인은 양수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2-x도 고쳐보게 된다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기준각이 2분의 파이니까 함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90도보다 약간 작은 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1사분면에서 모두 다 양수니까 플러스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부등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4분의 파이 x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오니까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곱자를 뒤에다가 적으면 각도가 제곱된 거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헷갈리지 않도록 앞쪽에 적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가 4분의 1보다 작다. 요거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결하시면 충분하겠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 난 지금 22차시였나요? 21차시를 배우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아니신 분은 타임라인을 통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 부등식 내용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것을 마치 하나의 문자 x처럼 보게 된다면 지금 요 식은 x의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요것을 마치 방정식처럼 해석했을 때의 두 개의 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x제곱이라고 하는 문자 부분이 작다라고 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의 해 사이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부등식 내용이 익숙하시다면 요거를 바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바로 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4분의 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여러분들이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환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지금은 레벨 5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이 문제 들고 와서 질문해 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식으로 풀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될 텐데 지금 각도가 4분의 파이 x라고 하는 복잡한 식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치환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4분의 파이 x라고 하는 애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치환을 하실 때는 치환한 식의 범위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지금 0부터 16까지라고 주어져 있으니 얘에서 4분의 파이 x의 범위를 구하는 것은 매우 쉬울 겁니다. 양변에 4분의 파이식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다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4분의 파이 x 자체가 t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사인 t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상황에서 코사인 t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t의 범위가 지금 0부터 4파이까지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사인 t의 그래프를 0부터 4파이까지 그린 다음에 주기가 2번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어주셔야 될 겁니다. 선생님 보통은 이제 좀 사실 짝대기 그림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그 짝대기 그림 말고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대충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주기가 반복되는 게 2파이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어야 4파이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y는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y는 2분의 1인 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이 2분의 1,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범위는 어디냐?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사이 범위를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t라고 하는 함수값, 즉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해당하는 그때의 t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범위 내에 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x 범위가 궁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경계가 되는 것들은 2분의 1과 만나는 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교점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거 대칭성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봤을 때 지금 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점에서 2분의 1만큼 올라가려면 여기가 3분의 파이만큼 나올 때거든요. 그냥 코사인의 함수값이 2분의 1이 되는 제일 쉬운 값은 코사인 60도, 즉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눈금은 3분의 파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쪽 이 원점 2분의 파이, 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코사인은 점대칭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가려면 2분의 1만큼 올라갔던 거에 x만큼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 2분의 1만큼 우리는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이 점대칭, 대칭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x좌표만큼 이동을 해야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이 이동한 정도는 2분의 1만큼 올라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동했던 요 길이와 동일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요 사이 간격이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간격 6분의 파이만큼의 눈금일 거기 때문에 이쪽도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셔야 되겠다. 즉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요 x좌표는 3분의 2파이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선을 잡아서 지금 요 대칭인 점으로부터 2분의 1만큼 내려오려면 3분의 파이만큼을 x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됐었죠. 자, 그것처럼 2분의 1만큼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3분의 파이만큼을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라는 기준선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x는 파이라는 직선을 한 번 더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 x는 파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이기 때문에 요 간격은 똑같이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쪽 눈금은 여러분들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즉 3분의 4파이라고 읽어줄 수 있을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아마 3분의 5파이가 될 겁니다.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요, 이쪽은 3분의 7파이, 여기는 3분의 8파이,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0파이, 여기는 3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형광펜으로 색칠한 이 범위 내에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지금 x의 범위가 4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t의 범위가 4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의 범위를 적어보게 되면요, t의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파이보다 작다. 지금 요 범위는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 선생님이 지금은 또는 올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t가 3분의 4파이보다 크고 3분의 5파이보다 작다. 또는 t가 3분의 7파이보다 크고 3분의 8파이보다 작다. 또는 마지막으로 3분의 10파이보다 크고 3분의 11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제 t라고 하는 것이 원래 x로 표현을 해보면 4분의 파이 x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얘를 4분의 파이 x로 돌려놓게 된다면 x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파이분의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파이들이 전부 다 약분이 될 거고 식이 좀 더 단순해질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3분의 4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다. 또는 x가 3분의 16보다는 크고 3분의 20보다는 작다. 또는 x가 3분의 28보다 크고 3분의 32보다 작다. 또는 x가 3분의 40보다 크고 3분의 4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x 만족할 수 있는 x를 여기 위에다가 적어보게 되면요, x는 2일 때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겠죠. 왜냐면 이쪽이 1점 얼마 얼마, 이쪽이 2점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쪽은 5점 얼마 얼마, 이쪽은 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을 하는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9점 얼마 얼마, 여기는 10점 얼마 얼마니까 10도 만족하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13점 얼마 얼마, 여기는 14점 얼마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4가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이가 전부 다 이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상 요렇게가 주기성에 의해서 같은 간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더 넓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4단위씩 추가해 가면서 더 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x값 이렇게 4개가 나왔고요. 요것들의 합을 구해주게 된다면 요렇게 더했을 때 20, 거기다가 10 한 번 더해주고 2 더해주니까
합은 32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해설지에서는 아마 이 x값이 정수일 때는 결과적으로 4분의 파이 단위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x가 자연수일 때를 생각하고 싶은 것이고, 그럼 x가 자연수일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쪽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t값은 4분의 파일 때, 4분의 2파일 때, 4분의 3파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눈금을 표현을 해봤을 때 해당하는 눈금의 위치를 보면서 x값을 구해냈을 겁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게 되면 이런 점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해설지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설지의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세타에 관련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점이 딱 한 개가 일단 눈에 보여요. 어떤 거? 그쵸? 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OA의 길이 1이고요. 그럼 A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수선의 발들을 그려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직각삼각형을 얻어내게 되면서 A라고 하는 것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 선생님이 극좌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던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준각이 벌써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각분한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보죠. 자, 일단은 기준각이 파이, 정수 파이 꼴이니까 함수 그대로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주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180도보다 약간 작은 각이라고 생각해서 이사오면 그럼 코사인은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4개의 점 중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관련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직사각형이 어느 정도 살짝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긋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의 각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쵸? 뭐 굳이 표현한다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이쪽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아니겠네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마른 거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를 긋는다고 해서 우리가 B를 표현할 수 있는 각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 B랑 D는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이 C가 결과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C라는 애가 이 A라는 애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림이 워낙 명료하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대중으로 금방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약간 귀루법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A랑 C랑 연결한 선분 위에 O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래 하고 싶은 문장은 A랑 C 이렇게 A와 C를 연결한 이 직선이 이 선분이 결과적으로 지름이 된다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뒤집어 본 겁니다. 그래서 AC가 지름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선분 AC 위에 원점이 없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AC가 지금 만약에 원의 지름이 아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 ABC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ABC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각 ABC는 무조건 직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가 직각인데 여기가 지름이 아닌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이 지름이 아니다 라는 것은 중심이 이쪽에 있으면
분명히 각 AOC 중에서 큰 쪽 각도, 여기가 지금 보면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된단 말이죠. 호 AC에 대한 큰 호 AC에 대한 중심각이 되는데, 그리고 각 A, B, C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각에 대한 긴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각도가 지금 이쪽 AOC가 지금 AO와 OC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각 AOC 이 큰 각은 180도를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의 크기를 갖기 때문에 요 각 A, B, C라고 하는 것도 90도보다 큰 각도가 나와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얘가 직사각형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삼각형이다 라는 가정에, 즉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다 라는 가정에 모순이 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은 왜 생겼다? 우리가 결론을 막 뒤집었기 때문에, 결론을 막 부정했기 때문에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결론은 맞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귀류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선분 AC를 연결했을 때 이 선분 AC가 원의 지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그림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을 거니까 대충 파악하시고 푸셔도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증명을 할 때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지름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말할 수가 있냐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한 개의 선분, 그리고 이쪽 X축도 한 개의 선분이기 때문에 막곡직각을 이용해서 이쪽을 세타를 옮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직선 OC가 나타내는, 반직선 OC를 동경으로 하는 양의 방향의 각도를 표현해 보게 된다면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C의 좌표를 극좌표로 표현을 해봤을 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이걸 각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C의 좌표가 어떻게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한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이 O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의 중점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같다, 즉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관계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점이 원점이니까 A와 C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서 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원점 대칭시켜서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형 문제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은 것은 C의 X좌표가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라고 풀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문제 자체는 되게 쉽지만 그림을 좀 다양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레벨 5 문제까지 해설 완료를 했고요. 각변환 공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풀이 과정의 일부로서 사용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숨 쉬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문제들 잘 정복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문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